네, 집안 단속과 다툼으로 바쁘게 돌아가고 있는 전국 현황 알아봅니다. 고성국 박사, 또 이지수 법과경영문제연구소 소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장바리스타 첫 번째 키워드 집안 싸움입니다. 집안 싸움입니다. 어떤 집안이 어떤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까,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집안 싸움 그러면 정치권 싸움일 것 같은데 조금 결이 다르죠. 네. 지금 엄중한 시국입니다. 정말 북핵 도발 폭주에 가까운데 국방장관과 청와대 외교안보특보의 정면 충돌이 발생했습니다. 네. 외교안보 라인에 내부 갈등이 생긴 게 아니냐. 그래서 이런 그 궁합으로 효과적인 대북 제재가 가능하겠느냐 그런 우려도 나오는 상황인데요. 일단 그 목소리 듣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월락 자유분방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저 사람하고는 상대에서는 될 사람이 아니구나. 그분은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 같은 느낌이지 그 안보특보라든가 정책특보 사람 같지 않아서 좀 개탄스럽습니다. 네, 화면에서 보신 것처럼 송영무 국방장관이 어제 문정인 외교안보 특보에 대해서 정면으로 비판을 했습니다. 특보 같지 않다. 상대할 사람 아니다. 이 발언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러니까 국방부 장관이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를 상대할 수 없는 사람이다. 개탄스럽다. 이렇게 표현했잖아요. 네. 그것도 국회에서. 그러니까 이걸 만약에 집안 싸움이라고 한다면 뭐 정말 거의 끝까지 갈 정도로 아주 격한 싸움인 겁니다. 이 사용되는 용어나 이것만 보면. 네. 그리고 지금 마침 대통령이 지금 이 북핵 문제 해결을 위해서 유엔 총회 참석을 하러 막 떠나는 그 시점에 지금 이렇게 된 거거든요. 그래서 무슨 우발적인 것 같지는 않습니다. 특히 국회 답변이라고 하는 것은 다 사전에 검토되고 네. 굉장히 신중하게 가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우발적으로 저렇게 갑자기 터져 나왔다고 보기는 어렵고 뭔가 우리들이 잘 모르는 그동안 쌓여 있었던 갈등이 마침내 폭발한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지금 문정인 교수의 그 문제가 된 발언, 말하자면 참수작전 잘못됐다든지 네. 또는 뭐 이 4D로 설명하는 것은 결국은 미국 무기 사자는 얘기밖에 더 되냐라든지 하는 이런 발언이 나온 그 대담을 제가 봤는데요. 그 이종석 장관하고 문정인 교수하고 하는 대담입니다. 그 대담을 쭉 보면서 뭐 학자로서는 이런 주장할 수 있겠구나. 두 사람 다 뭐 옛날에 장관을 지낸 것이지 지금은 이제 학자로서 이 발언을 하는 것이니까 학자로서는 이런저런 주장할 수 있겠구나. 저는 재밌게 봤습니다만 그러나 아까 송영무 장관이 지적한 그 대목 같은 경우에는 사실 대통령 외교안보 특보라면 정말 하고 싶어도 좀 따로 하거나 네. 또는 걸러서 해야 될 그런 대목들인 거죠. 그런 대목에 대해서는 송영무 장관이 저 정도로 격앙할 수도 있겠다. 뭐 그런 생각은 좀 듭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거 아닙니까? 향후 미국 트럼프 정부에서도 서로 이견이 있긴 있지 않습니까? 네. 장관들끼리 이견이 있었고. 근데 저렇게 서로 비난을 하는 거는 보지는 못했던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소장님? 송 장관이 대북 인도적 지원 시기를 늦춘다는 말도 했습니다. 네네. 이것도 이견이 아주 공개에 나왔던 그렇습니다. 어저께 이제 국회 답변하는 과정 중에 지금 그 문정인 특보가 갖고 있는 다른 생각들이 적나라하게 지금 나온 상태인데 네. 지금 이 사안이 가볍게 넘길 사안은 절대 아니라고 저는 봅니다. 네네. 지금 사실 국민들이 느끼는 이 안보 불안감, 핵과 관련된 불안함이 상당히 증폭되어 있고 지금 위기감이 극도화되어 있는데 이 지금 어떻게 보면은 외교 안보 라인을 책임져야 할 사람들 간에 이견일 뿐만 아니라 서로 간에 반목하는 그다음에 더 나아가 격한 언어까지 사용된다는 것은 국민들에게 불안을 증폭시킬 수밖에 없는 거고요. 이런 지금 시기에 과연 이런 어떤 갈등을 보여야 되는지에 대해서도 저도 참 놀라움을 금치 못하겠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저는 두 분 다 잘못이 좀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문정인 교수 같은 경우에 평소에 교수로서 여기저기 방문하시면서 자기 어떤 안보와 관련된 주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시는데 지금은 과거와는 입장이 조금 다르지 않습니까? 엄연히 그 대통령 특보이고 그러다 보면은 사실 언론 내지는 언론 노출이라든지 당신께서 하시는 말씀에 대해서 조율이라고 하는 과정을 거쳐야 됩니다. 왜냐하면은 그냥 개인의 입장에서 그냥 학자의 입장에서 하는 이야기가 아닌 걸로 받아들이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어떤 컨트롤 타워 밑에서 조율되고 정제된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 거고 또 한 가지 송 장관 같은 경우에 어저께 국회 답변 과정에서 저런 식으로 험한 말이 오고 갔다는 거는 분명히 다른 방법으로
문제 해결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저렇게 하다 보면은 국민의 입장에서는 이게 뭐야라는 정말 짜증스러운 반응을 보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상당히 저는 우려스러운 상황이고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당사자는 저는 청와대에 있다고 봅니다. 사실 이 모든 것들을 조율하고 어떻게 좀 조금씩 서로가 어떻게 하면 좀 자중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야지 지금 엄연히 엄중한 상황에서 이런 모습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잠깐만 그 당사자 관점에서 네. 왜 그랬는지를 조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특보는 제가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술자리에서 몇 번 뵈고 했는데 일단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분이고 미국 사람들이 한국에 있는 영어 잘하는 사람 중에서 가장 귀를 솔깃하게 드는 분이 문정인 교수입니다. 네. 그래서 이분이 본인이 어떤 자부심도 있고 특히 문재인 대통령의 안보 멘토라는 그런 자부심이 있었는데 외교안보실장이 상당히 이렇게 검토되다가 막판에 안 된 것 때문에 조금 그 부분에 대한 소외감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본인 목소리를 내고 싶어하는 그런 면이 작용했을 거라고 생각하고 그럼 송영무 장관은 왜 그랬을까? 저는 저번에도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드렸지만 어렵게 문재인 대통령이 임명한 장관임에도 불구하고 군사적인 관점, 안보적인 관점에서 보면 지금 상황이 엄청나게 위중하다. 그러니까 그때 전술핵 재배치 지금 철회했지만 얘기를 했었고 지금 그런 얘기할 때가 아니다라는 군사적인 엄중함을 보여주는 그런 발로가 어제 나온 발언이었다. 양쪽 입장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수 소장 말씀에 좀 이어서, 그러니까 어느 집안이나 내놓기 어려운 집안 싸움은 있을 수밖에 없어요. 사람 사는 거니까. 그런데 그 외교안보 라인에서 이게 뭔가 싸움이 내연하는 게 아니라 이게 터져 나오면 이제 이건 정말 심각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있어서는 안 될 싸움이 외교안보 라인 안에서의 싸움입니다. 그런데 통일부 장관, 외교부 장관, 국방부 장관이 다들 입장이 조금씩 다를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견은 늘 존재해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조율해 갈 것인가라고 하는 것은 역대 정권이 늘 갖고 있었던 숙제입니다. 그리고 제도적으로 시스템상으로 이걸 조율하기 위해서 안보실이라고 하는 걸 따로 만들어서 운영을 합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이 청와대에 상근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것도 조금 부족하다 싶어서 NSC까지 만들어서 필요하면 대통령이 직접 주재도 하고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견은 있을 수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잘 조율해낼 것인가라고 하는 것을 시스템적으로 청와대가 이중장치를 갖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이중장치가 전혀 작동되지 않고 있다는 것 때문에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거고요. 그다음에 저는 이 문제, 이를테면은 송영무 장관과 문정인 특보 사이에 이미 벌어져 버린 일입니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제일 쉬운 방법은, 이거 빨리 해결해야 되는데, 제일 쉬운 방법은 대통령이 문재인 특보를 해촉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송영무 장관은 청문을 거쳐서 지금 국방부 장관으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네.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서로 입장이 다른 두 사람을 분리해서 서로 경쟁시키려고 일부러 놔뒀다가 아니라면,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게 아니라면 빨리 정리를 해줘야 되는데 청문을 거쳐서 직접 현장을 지휘하고 있는 국방부 장관을 다른 사람으로 교체하겠습니까? 이 시점에?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다면 문정인 특보는 대통령 특보기 때문에 해촉 절차가 간단합니다. 그냥 해촉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문정인 특보는 지난 30-40년 동안의 학자 생활을 통해서도 일관되게 자주주장을 해온 사람이고 그 일관성은 학자적으로도 학문적으로도 높이 평가되고 있거든요. 자유롭게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방식으로 특보 해촉을 빨리 하는 것이 좋겠다. 고박사 말씀은 그 집안 싸움의 싹을 제거하자는 말씀 같은데 이수장께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글쎄요, 이 문제를 어떤 식으로 해결하는지는 저는 특별하게 말씀을 드리고 싶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제 정무적 아주 복합적이면서 여러 가지를 고려해야 될 상황이기 때문에 해촉까지 가야 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따로 말씀을 드리진 않겠습니다만 분명한 거는 저도 동의하는 부분이 이 문제를 하루빨리 해결해야 된다는 거에 대해서는 저도 동의를 합니다. 왜냐하면은 이게 정상적인 상황에서도 외교안보 라인의 어떤 갈등이나 이런 식의 문제는 좋은 게 아닌데 지금 우리가 처하고 있는 이 국면이란 건 그야말로 어떻게 보면 해방 이후 최고의 위기라고까지 지금 언급되는 상황에서 외교안보의 핵심 사람들이 지금 갈등을 일으킨다? 정말로 절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이거는 하루빨리 대통령이 나서서라도 싹을 자르는 어떤 그런 좀 결단이 있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통령이 아니면 해결할 수가 없어요. 대통령 안보 특보를 누가 해결합니까? 그러니까 이건 대통령밖에 해결할 수 없다는 겁니다. 네, 이 전술핵 재배치와 관련해서 자유한국당이 얼마 전에 미국을 다녀왔습니다. 물론 돌아올 때는 이제 빈손이기는 했는데요. 홍준표 대표가 10월 말쯤 내가 직접 미국에 가겠다 이제 이렇게 밝혔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제가 볼까요? 네. 참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은 전술핵 배치를 한국이 아주 간곡하게 원하지 않으면 해줄 생각이 있거나 해줄 만큼 동기부여가 되는 상황은 아닙니다. 아니죠. 네. 안보 군사 상황이 워낙 위중하니까 이를테면 그때 맥케인처럼 한국인들 잘 알고 군사적으로 굉장히 그동안 내공을 쌓은 사람은 전술핵 재배치 심각하게 고려해야 된다 얘기했지만 네. 미국이 별로 원하지 않은 상황인데 우리 집권 여당은 역시 한반도의 남쪽에도 대한민국에도 전술핵을 놓는 거에 반대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전 홍준표 대표가 미국을 방문해서 전술핵 배치를 얘기하자, 재배치 얘기하는 게 저는 군사적으로는 굉장히 옳은 판단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정치적으로는 이게 쉽진 않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도 미국에 가가지고 이 이야기를 꺼냈고 이제 홍준표 대표도 이제 이 이야기를 다시 가서 하겠다라고 하는데 저는 중요한 것이 저쪽 상대편의 카운터파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이 과연 그런 판단을 할 정도의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 아니면은 지난번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가서 만난 공무원들만 만난다라고 하면은 그런 고도의 정무적인 판단을 요하는 것을 어떤 속 시원한 답을 얻기는 상당히 어려운 상황입니다. 특히 그것이 잘못 알려진 바처럼 미국에서 이러한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사람은 진짜 손꼽을 정도의 몇몇밖에 안 되는데 과연 그분들과의 소통 채널이 열릴 것인지 이 부분에 어떤 문제 제기가 없이 그냥 일반 공무원들 내지는 국방부 내지는 국무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이것에 어떤 속 시원한 답변을 원한다? 저는 절대로 그건 가능하지 않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정말로 저쪽 카운터파트를 제대로 잡고 설득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면 시도해볼 만하지만 그럴 자신이 없다면 가는 것 자체가 저는 오히려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다라고 우려가 되는 상황입니다. 저도 뭐 홍준표 대표가 미국에 가는 거는 그렇게 좋아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한국당 의원들 이철우 최고위원이 단장이 돼서 갔다 온 부분도 잘했다고만 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잘했다고 한다면 미국의 조야에 또 미국 언론에 한국에서도 전술핵 배치를 강력하게 주장하는 야당이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혹시 알렸다면 뭐 그런 홍보 효과는 뭐 저는 평가할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네. 그거 빼놓고는 뭐 만난 사람들의 어떤 비중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를 감안할 때 왜 갔다 왔나 하는 생각을 금할 수가 없어요. 네. 이렇게 제가 저 장면을 보면서 몇 달 전에 한국당이 여당이었을 때 사드 문제 때문에 중국을 항의하러 당시 야당이었던 민주당 의원 몇 명이 갔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때 한국당과 당시 박근혜 정권이 그 야당 의원들을 얼마나 그걸 매도했습니까? 기억납니다. 이 데자뷰 같아요. 네. 예?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풀 수 있는 문제인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정치적으로 뭐 지지자들을 모으는 효과가 혹시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것도 없다고 생각해요. 예. 혹시 있다 하더라도 그런 소탐 대시를 하면 안 된다. 안보와 관련해서는 한국당이 뭐 어느 정당보다도 우리는 안보에 관해서는 뭐 확실하다고 한다면 안보를 처리하는 당당한 방법이 있다. 정당한 방법이 있다. 그 방법을 택했으면 좋겠다. 알겠습니다. 제가 진도를 좀 나가보겠습니다. 클로징하는 의미에서 문재인 대통령과 문재인 특보의 독특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멘토십 같은 독특한 관계가 있어 과연 대통령이 그런 결단을 내릴 수 있을지는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